미국 교실 70%가 계산기 없이는 간단한 분수조차 풀지 못합니다. MIT 교육학과 교수조차 이미 늦었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명의 한국 전학생이 나타났습니다. 계산기 없이 단 3줄로 대학 수준의 문제를 풀어냈고 미국 교사는 그날 자신의 커리어 30년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전 세계 교육계가 경악한 이 충격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링컨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지 17년째였죠.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교무실 문이 열리더니 교감 선생님이 한 학생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톰슨 선생님, 새로운 전학생이에요. 한국에서 왔다는데 영어가 좀 서툴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키 작은 동양인 남학생이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에 낡은 백팩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지훈. 안녕, 지훈. 환영해. 저는 습관적으로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발음이 어색했죠. 전형적인 아시아 억양이었어요. 교감이 나간 뒤 저는 지훈을 3교시 수학 수업에 배정했습니다. 걱정 마. 여기선 다들 친절해. 천천히 적응하면 돼. 지훈은 또 고개를 숙였어요. 오전 10시 15분, 3교시 수학 수업. 저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오늘은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게요. 한국에서 온 박지훈이에요. 지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순간 뒷자리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이슨이었죠. 항상 장난치기 좋아하는 애였습니다. 쌤, 한국이면 그 계산기 엄청 잘 만드는 나라 아니에요? 제이슨, 그만. 저는 부드럽게 제지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웃고 있었어요. 삼성, 수학 로봇.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자, 집중. 지훈은 우리 반 친구야. 존중해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전학생들, 이전에도 몇 명 봤거든요. 영어 못하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결국 1년 안에 한인타운 학교로 전학 가는 패턴이었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칠판에 오늘의 주제를 적었어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자, 오늘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복습할 거예요. 다들 계산기 꺼내. 아이들이 책상 서랍을 뒤적였죠. 계산기 꺼내는 소리, 휴대폰 여는 소리. 저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미국 중학교에선 이게 당연했거든요. 계산기 없이 수학 수업. 상상도 못했죠. 자, 첫 번째 문제.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칠판에 적었습니다. 23, 14. 아이들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1분의 12요. 아니야. 12분의 11이야. 혼란스러운 대답들이 쏟아졌죠.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해. 먼저 통분을 해야 해. 공통분모는 10이지? 그때였어요. 지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살짝 놀랐죠. 첫날인데 벌써 손을 드나? 응. 지훈? 지훈이 일어섰어요. 12분의 11입니다. 맞아. 잘했어.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계산기 안 썼는데. 지훈의 책상 위엔 노트와 연필만 있었거든요.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56-29, 38, 512. 매번 지훈의 손이 올라갔죠. 그것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랐어요. 계산기 두드리는 시간도 없이 바로 답을 말했습니다. 30분의 11입니다. 24분의 19입니다. 모두 정답이었어요.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쟤 어떻게 저렇게 빨라? 계산기도 안 쓰는데. 저는 지훈의 노트를 힐끗 봤어요.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 기호들, 화살표들. 마치 암호문 같았죠.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저는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동료 교사인 마크가 물었죠. 새 전학생 어때? 적응 잘해? 응, 근데 좀 이상해. 뭐가? 계산기 안 쓰는데 분수 계산을 엄청 빨리 해. 암산으로. 마크가 웃었습니다. 아, 한국 애들 원래 그래. 구구단 외우고 암산 훈련 엄청 시키잖아. 구구단. 응. 한국에선 초등학교 때 99 곱하기 99까지 외운대. 미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구식 아니야? 지금은 21세기인데. 계산은 기계가 하는 거고 우리는 개념 이해와 협동학습에 집중해야 하지. 맞아. 그게 현대 교육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우는 뭔가 달랐어. 계산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문제를 보는 순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 마치 이 문제들이 그에겐 너무 쉬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오후, 방과 후, 저는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훈, 잠깐만.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네, 선생님. 오늘 수업 잘했어. 근데 한국에선 몇 학년이었어? 중학교 2학년이요. 여기도 8학년이니까 같네. 한국에선 어떤 수학 배웠어?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인수분해, 2차 방정식,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삼각비 조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삼각비. 그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데? 지훈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한국에선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그렇구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선 중학교 8학년이 배우는 게 고작 분수, 비율, 간단한 1차 방정식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중학생은 고등학교 수준을 이미 배운다고? 알았어. 고마워. 지훈. 내일 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훈이 나간 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운동장에선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자유로웠어요. 그래. 우린 창의성과 행복을 가르치잖아. 그게 더 중요해.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훈의 노트에 적힌 그 빼곡한 숫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수업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그룹 활동 수업이었죠. 자, 오늘은 팀별로 문제를 풀 거예요. 4명씩 모여. 아이들이 와르르 몰려다니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훈은 혼자 남았어요. 당연했죠. 아직 친구가 없었으니까. 지훈, 제이슨 팀으로 가. 저는 제이슨 쪽을 가리켰습니다. 제이슨, 에밀리, 그리고 마커스. 평범한 아이들이었어요. 지훈이 조용히 그쪽으로 갔죠. 그룹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각 팀의 문제지를 나눠줬어요. 팀원들과 상의해서 함께 풀어보세요. 협동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간단한 비율 문제였어요. 피자 3판을 8명이 똑같이 나눠 먹으면 한 명당 몇 조각? 다른 팀들은 웅성웅성 얘기하기 시작했죠. 일단 계산기 켜자. 피자 한 판에 8조각이니까. 아니야. 6조각 아니야? 시끌벅적했어요. 저는 웃으며 교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수업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데 지훈의 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 혼자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제이슨이 말했죠. 야, 지훈, 우리 같이 풀어야 한다니까.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근데 답은 8분의 3이에요. 뭐? 에밀리가 어리둥절한 표情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벌써 알아? 계산기도 안 썼잖아. 지훈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3, 8, 38. 한 명당 8분의 3판. 이게 뭐야? 마커스가 코웃음 쳤어요. 쌤이 같이 풀으래잖아. 넌 혼자 다 풀었네.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 광경을 봤어요. 살짝 미간이 찌푸려졌죠. 저는 지훈의 팀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이슨이 대답했어요. 쌤. 지훈이 혼자 다 풀어버렸어요.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저는 지훈의 노트를 봤어요. 답은 맞았습니다. 완벽하게.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지훈.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기선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팀원들과 함께 푸는 과정이 더 중요해. 네. 지훈이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에선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교실에선 협동이 핵심이야. 알겠지? 네, 죄송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괜찮아. 천천히 배워가면 돼.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어요. 수요일 수학 수업. 저는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한 자동차가 시속 60마일로 2시간 30분 달렸다. 몇 마일을 간 걸까? 자, 누가 풀어볼래? 손이 몇 개 올라갔어요. 그중 지훈의 손도 있었죠. 지훈, 해볼래?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150마일입니다. 어떻게 풀었어? 60 곱하기 2.5는 150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잘했어. 근데 2.5는 어떻게 나온 거야? 2시간 30분은 2.5시간이니까요. 응, 맞아. 저는 칠판에 풀이를 적으려 했죠. 그런데 지훈이 또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지훈을 쳐다봤어요. 저도 당황했죠. 지훈. 일단 다른 친구들도 기회를 줘야지. 아, 네. 지훈이 앉았습니다. 뒷자리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 완전 선생님 애완견이네. 너드 같아.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사실 불편했습니다. 목요일. 또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제가 문제를 내기 무섭게 지훈의 손이 올라갔죠. 24분의 7입니다. 0.375입니다. 루트 2 곱하기 1, 루트 3은 루트 6입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저는 멈췄어요. 지훈 루트. 그건 고등학교 과정인데. 어떻게 알아? 한국에선 중학교 때 배워요. 또 그 대답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잠깐 복도로 나올래? 복도에서 저는 지훈과 마주 섰어요. 지훈. 넌 정말 수학을 잘해. 그건 인정해.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여기선 내가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면 안 돼.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미국 교실은 경쟁하는 곳이 아니야. 함께 배우는 곳이지. 내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아는 걸 보여주면 다른 친구들이 위축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그냥 질문에 답한 건데요. 알아. 근데 때론 기다려줘야 해. 다른 친구들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화내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 문화를 이해해 달라는 거야. 알겠지? 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다독였죠. 이 아이도 적응하겠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날 점심시간 교무실. 동료 교사 리사가 물었어요. 톰슨, 한국 전학생 어때? 수학은 정말 잘해. 근데 좀 과해. 과하다니? 매번 손 들고 혼자 다 풀려고 하고 팀워크가 전혀 안 돼. 리사가 웃었습니다. 그게 한국 교육이잖아. 경쟁, 경쟁, 또 경쟁. 불쌍한 애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린 다행이야.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배우잖아. 그치. 수학 못해도 괜찮아. 창의력이 더 중요하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죠. 지우는 혼자 벤치에 앉아 노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도 곧 친구를 사귀겠지.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금요일 수업. 저는 일부러 지훈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죠. 자, 이 문제 누가 풀어볼래? 지훈 말고 다른 친구. 손이 몇 개 올라갔어요. 에밀리, 해봐. 에밀리가 나와서 칠판에 적었습니다. 58, 34. 8분의 5 더하기 8분의 6, 8분의 11. 좋아. 맞았어. 저는 박수를 쳤죠. 아이들도 따라 쳤어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교육이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 지우는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죠. 저는 힐끗 봤어요. 노트엔 이미 정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118 1과 38. 대분수로까지 변환해놨더군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도 문제야. 그날 밤과 후, 저는 수업 일지를 쓰고 있었어요. 박지훈 수학 능력 우수. 그러나 협동학습 적응 필요. 지속 관찰 요망. 적으면서도 찜찜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죠. 내 방식이 맞아. 17년간 이렇게 가르쳐왔고 아이들은 행복했어. 창밖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직도 도서관에 남아 있었어요. 혼자서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이해하겠지. 여기선 1등보다 함께가 중요하다는 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조금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요. 교육청에서 새로 배포한 심화수학 문제집이었죠. 자,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도전해볼 사람?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렵다고요? 패스. 쌤. 계산기 써도 돼요? 당연하지. 이건 계산기 없으면 못 풀어. 저는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3과 512 곱하기 2와 79를 계산하시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 표정이 굳었죠. 헐, 뭐야 이거? 대분수 곱셈. 우리 배웠어요? 배웠지. 작년에. 기억 안 나?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해.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고 그 다음 곱하면 돼. 아이들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두드리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쌤, 대분수를 가분수로 어떻게 바꿔요? 3 곱하기 12 더하기 5 맞죠?
맞아. 41분의 12가 나올 거야. 제이슨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 12분의 41이요. 응, 맞아. 저는 칠판에 적었죠. 3과 512, 4112. 이제 이와 79도 가분수로 바꿔봐. 또 계산기 소리가 들렸어요. 25분의 9요. 응, 정확해. 그럼 이제 4112 곱하기 259는? 아이들이 다시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1025, 108. 분자는 1025, 분모는 108인가?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102만 5108을 약분하면? 순간 교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약분 어떻게 해요? 최대 공약수 구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난감한 표정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계산기로 나눗셈 해봐. 1025 나누기 108점. 타닥타닥. 9.49074영. 반올림하면 9.5요. 맞아. 약 9.5. 잘했어. 저는 칠판에 정리했습니다. 답이 약 9.5. 아이들이 후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어렵다. 계산기 없었으면 못 풀었어. 저도 동의했죠. 이 정도 문제는 계산기 필수였으니까. 그때였습니다. 지훈의 손이 올라갔어요.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벌써. 다들 아직 풀고 있는데? 응. 지훈? 지훈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정확한 답은 9와 37,108입니다. 뭐, 저는 귀를 의심했죠. 9와 37,108이요. 약분이 안 돼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지훈을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훈 계산기로 확인했어? 아니요.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손으로 계산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손으로. 이 복잡한 걸? 노트 좀 보여줄래? 지훈이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펼쳤죠. 그리고 입이 벌어졌어요. 노트엔 딱 세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4112, 259, 412만 5129, 102만 5108, 93만 7108. 끝이었어요. 중간 과정도 계산기 흔적도 없었죠. 그냥 세 줄.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전부야? 네. 41 곱하기 25를 암산으로 한 거야? 네. 1000 더하기 25예요. 1000 더하기 25?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41 곱하기 25는 41 곱하기 100 나누기 4예요. 4100 나누기 4는 1025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2 곱하기 9도 암산이에요. 108점. 그건 알아. 저는 황급히 계산기를 꺼냈어요. 1025 나누기 108점. 9.490740740. 소수점 아래를 보니 반복되는 패턴이 보였죠. 다시 계산했습니다. 108 곱하기 9는 972점. 1025 빼기 972는 53 아니 37. 저는 다시 계산기를 눌렀어요. 1025 마이너스 108, 937. 맞았습니다. 정확히 9와 37,108점. 저는 지훈을 쳐다봤어요. 지훈 넌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웅성거렸죠. 대박. 계산기보다 빠른데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 저는 노트를 계속 넘겨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제가 본 적 없는 수식들이 빼곡했어요. 찐, 거실, 바비, 램정 생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훈 이게 뭐야? 아, 그건 제가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삼각함수? 네. 그리고 미분 기초요. 미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에선 중학교 때 이것도 배워? 아니요. 이건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미리 공부했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날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머릿속엔 지훈의 노트만 맴돌았죠. 미분, 극한. 그건 대학 1학년 과정인데. 종이 울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점심시간, 교무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쳤죠. 한국중학교 수학교육과정. 결과가 쏟아졌어요. 클릭했습니다. 읽었죠. 읽고 또 읽었어요. 중1 정수와 유리수, 문자화식, 1차 방정식, 중2 연립방정식, 부등식, 1차 함수, 확률, 중3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피타고라스, 삼각비.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 과정도 봤어요. 고1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고2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고3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게 진짜야? 다시 검색했어요. 미국 중학교 수학 vs 한국 중학교 수학. 비교 자료가 나왔죠. 한 교육 블로그 글이었어요. 한국 중3 수학, 미국 고2 수학. 한국 고2 수학, 미국 대학 1학년 수학.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마크가 물었어요. 톰슨, 괜찮아? 얼굴이 하얘. 마크 혹시 한국 교육과정 알아? 빡세다는 건 알지. 왜? 지훈이 오늘 대분수 곱셈을 3줄 만에 풀었어. 암산으로. 대단하네. 그것만이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노트에 미분이 적혀 있었어. 극한, 삼박함수 대학 과정이야. 마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중학생이? 응. 그냥 천재인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 교육과정을 찾아봤어. 거기선 이게 정상이야. 정상? 중학교 때 2차 함수, 삼각비를 배워. 고등학교 때 미적분까지. 마크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미친 그럼 우리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방과 후, 저는 지훈을 다시 불렀어요. 지훈, 앉아. 지훈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잘못한 거 아니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지훈, 솔직히 물어볼게. 너 한국에선 몇 등이었어? 반에서 15등 정도요. 15등? 저는 깜짝 놀랐죠. 1등 아니었어? 아니요. 저는 수학은 좀 하는데 영어랑 국어는 별로예요. 그렇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등인 애가 이 정도라고? 지훈, 한국에선 모든 애들이 너처럼 공부해? 네, 다들 학원 다녀요. 수학, 영어, 과학. 하루에 몇 시간? 학교 끝나고 밤 10시까지요. 10시? 네. 주말엔 더 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이 나간 뒤 저는 책상에 엎드렸어요. 17년간 저는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계산은 계산기에게, 우린 창의성을. 1등보다 함께가 중요해. 행복한 교실이 최고야.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창밖으로 아이들이 보였어요. 농구하고,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지훈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노트에 적힌 그 3줄이 자꾸 떠올랐어요. 4112, 259, 102만 5108. 단 3줄. 그 안엔 17년간 제가 놓쳤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죠. 이 아이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멈춰 있었던 건 아닐까? 시계가 자정을 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학 성적,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왔죠. PISA 수학 부문 한국 2위, TIMSS 수학 부문 한국 3위, 미국 32권.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지훈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저는 그냥 손으로 계산했어요. 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머릿속엔 온통 지훈의 노트뿐이었습니다. 정확히 뭘 공부하고 있는 거지?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확인해보기로.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 저는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 노트 좀 빌려줄 수 있어? 네. 노트요? 응.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해서. 지훈이 망설였어요. 전부 다요? 응. 괜찮지? 네, 좋아요. 지훈이 가방에서 노트 3권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노트들이었죠. 고마워. 내일 돌려줄게. 점심시간, 교무실. 저는 샌드위치도 먹지 않고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의 닮음. 넘겼습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 닮은 비, 넓이의 비. 빼곡한 필기였어요. 그림도 정교했고 증명 과정도 완벽했죠. 이 정도면 우리 고등학교 기하 수준인데. 계속 넘겼습니다. 30페이지쯤에서 멈췄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응용. 거기엔 이런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각삼각형 ABC에서 ABO BC 12일 때 AC를 구하시오. 지훈의 풀이 AC, AB, BC. AC 25, 104, 14, 169, AC 13? 간단했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문제였어요.
삼각형 ABC에서 AB7, BC8, CA9일 때 가장 큰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시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코사인. 이건 삼각법인데? 지훈의 풀이를 봤어요. 커스가 B 키야. 커스 49, 64 마이너스 81, 112. 커스 32,112, 27. 제 코사인 법칙. 이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다음 노트를 펼쳤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함수. 페이지를 넘겼죠. EX, 꼭지점의 좌표 구하기. 판별식 DB-4.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2차 함수. 판별식. 이건 저는 미국 교육과정을 떠올렸습니다. 2차 함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끝 무렵에 배우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한국 중학생은 중3 때 배운다고? 계속 넘겼어요. 50페이지.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은 n-1. 등비 수열 n의 n-1. 쓴네이. 저는 노트를 내려놨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수열? 이건 대학 준비 과정인데. 옆자리에 리사가 물었죠. 톰슨,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 리사 이것 좀 봐. 저는 노트를 보여줬어요. 리사가 페이지를 넘기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중학생 노트라고? 응. 말도 안 돼. 이건 대학 과정이잖아. 맞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에선 이게 정상이래. 정상. 미쳤네. 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친 게 아니라 우리가 뒤처진 거라는 걸. 세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고등학교 선행학습 미분 기초.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함수의 극한. 림사프셀. 연속 함수의 정의. 미분계수 팔렘형 파에. 저는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버렸죠. 극한. 미분. 이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어려워서 밤새 끙끙댔던 기억이 생생했죠. 그런데 한국 중학생이 혼자 공부하고 있다고?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죠.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이 아이가 틀린 게 아니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멈춰 있었어. 17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계산기가 있으니 암산은 필요 없어. 창의성이 더 중요해. 행복한 교실이 최고야. 하지만 지금 지훈의 노트는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창의성도 없다. 계산 능력이 사고력의 기반이다. 행복만으론 경쟁력을 만들 수 없다. 그날 오후 5교시. 저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계산기로 간단한 곱셈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15, 8. 타닥타닥. 120이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5 곱하기 8도 암산 못하는구나. 옆자리에선 지훈이 조용히 노트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봤습니다. 10 일색. 삼각함수 항등식이었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교장실을 찾아갔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맞았죠. 톰슨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교장 선생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저는 지훈의 노트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이걸 좀 봐주세요. 교장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누구 노트죠? 박지훈이요. 한국에서 온 전학생. 중학생이? 네. 교장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대단한데요. 영재인가 봐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선 반에서 15등이래요. 평범한 학생이죠. 15등이 이 수준. 네. 교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톰슨 선생님, 무엇 때문에 오신 거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우리 교육과정이 뒤처진 게 아닐까요?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톰슨 선생님, 저도 알아요. 네. 미국 수학 교육이 약하다는 거. 국제평가에서 항상 중하위권이죠. 그럼 왜 예산이 없어요? 교사 재교육, 교재 개발, 시스템 개편 다 돈이죠. 교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학부모들도 원하지 않아요. 왜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한국처럼 밤 10시까지 학원. 여기선 상상도 못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장이 말했죠. 톰슨 선생님,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행복한 교실, 창의적인 수업. 그게 우리 철학이잖아요. 하지만 뭐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세계와 경쟁할 수 없어요라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고개를 묻었죠. 나는 뭘 가르쳐왔던 걸까? 17년간 저는 아이들에게 계산기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협동하는 법, 발표하는 법, 즐기는 법. 하지만 정작 수학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수학, 생각하는 수학, 손으로 풀어내는 수학. 그날 저녁, 방과 후, 저는 지훈을 불렀어요. 지훈, 노트 돌려줄게. 고마워. 네, 선생님. 지훈이 노트를 받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지훈아,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 수업 너한테 너무 쉽지? 지훈이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 너한텐 중학교 1학년 수준이잖아. 죄송해요. 사과할 일 아니야.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지훈아, 한국에선 모두가 너처럼 공부해? 네, 대부분이요. 그럼 1등은 얼마나 잘해? 지훈이 잠시 생각했어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 나가는 애들은 대학 과정까지 다 끝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대학 과정을 고1 때? 네. 미적분, 선형대수, 확률과 통계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 나간 뒤 저는 빈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칠판을 바라봤죠. 거기엔 오늘 낸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12, 15. 초등학교 수준의 곱셈. 그것도 계산기로 푼. 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적었어요. 랭정 싱스. 지훈의 노트에서 본 문제였죠. 저는 풀 수 없었습니다. 대학 때 배웠던 건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의 격차. 칠판을 지웠어요. 분필 가루가 날렸죠. 하얗게. 마치 제 17년 커리어가 지워지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머릿속엔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멈춰 있었다. 눈물이 흘렀어요. 교사로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무력감, 그리고 부끄러움. 수요일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어요. 어젯밤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변해야 해. 나부터.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칠판을 봤죠. 깨끗했어요. 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1교시 수학 수업.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지훈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수업 방식을 조금 바꿀 거예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뭐가 바뀌는데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계산기를 덜 쓸 거예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죠. 네, 쌤. 농담이죠? 아니야. 진심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계산기에 의존했어. 간단한 계산도 손으로 해보자. 제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쌤, 왜요? 계산기가 더 빠른데. 맞아. 빠르지. 근데 생각하는 힘은 키워주지 않아. 저는 지훈을 봤어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오늘은 지훈이가 어제 푼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거야. 함께.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3과 512, 2와 79. 자, 어제 지훈이는 이걸 3줄 만에 풀었어. 계산기 없이.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떡해요? 저는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 나와서 풀어줄래? 천천히, 단계별로. 지훈이 망설였어요. 저 정말요? 응. 친구들한테 보여줘.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갔죠. 분필을 들었어요. 지훈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대분수를 가분수로. 3과 512, 31만 2512, 4112. 2와 79, 2979, 259. 여기까진 다들 알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 계속했습니다. 2단계 분자끼리, 분모끼리 곱하기. 4112, 259, 412만 5129.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41 곱하기 25를 암산으로 해볼게요. 칠판에 적었죠. 41, 25, 41, 104. 25는 100 나누기 4니까 41에 100을 곱한 다음 4로 나누면 돼요. 4100, 4025.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와, 대박. 12 곱하기 9는 쉬워요. 108점. 지훈이 마지막 단계를 적었습니다. 3단계 약분하기. 102만 5108, 9 3만 7108.
1025를 108로 나누면 9가 나오고 나머지가 37이에요.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아니었어요. 집중이었죠.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아이들의 눈빛을. 호기심과 감탄이 섞인 표정. 질문 있어? 마커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훈, 41 곱하기 100은 어떻게 암산해? 41 뒤에 0 2개만 붙이면 돼요. 4100점. 오, 제이슨도 손을 들었어요. 그럼 다른 수도 가능해? 예를 들어 37 곱하기 25? 지훈이 웃었습니다. 네. 37 곱하기 100 나누기 4니까 925예요. 제이슨이 계산기를 두드렸죠. 진짜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목요일 쉬는 시간. 에밀리가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지훈, 나 이 문제 좀 도와줄래? 응. 뭔데? 분수 나눗셈인데 뒤집어서 곱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훈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봐. 이 나누기 12는 4잖아? 응. 피자 2판을 반판씩 나눠 먹으면 4명이잖아. 그래서 이를 12로 나누면 2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아, 에밀리가 무릎을 쳤어요. 이제 이해됐어. 고마워.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죠. 드디어 시작됐구나. 금요일 수업. 저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어요. 오늘은 암산 연습을 해볼 거야. 지훈이 알려준 방법으로 칠판에 적었습니다. 15, 25. 계산기 없이 해볼 사람? 처음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15 곱하기 100 나누기 4 1500 나누기 4 375? 정답.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쳤어요. 제이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진짜 되네. 다음 문제. 저는 신이 났어요. 36, 25? 이번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3600 나누기 4 900. 맞아. 수업 후, 복도에서 마커스가 지훈에게 말했어요. 야, 지훈, 너 진짜 천재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한국에선 평범해. 거짓말. 평범한 애가 어떻게 저렇게 잘해? 지훈이 웃었습니다. 진짜야. 우리 반에서 15등이었어. 나보다 잘하는 애들 14명이나 있었다고. 마커스가 입을 벌렸어요. 미친. 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부러움. 아니면 부끄러움? 둘 다였어요. 그날 오후, 교무실. 리사가 물었어요. 톰슨, 수업 방식 바꿨다며. 계산기 안 쓴다고? 응. 왜? 갑자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리사, 우리 너무 안주했던 것 같아. 무슨 말이야? 계산기만 믿고 아이들한테 진짜 수학을 가르치지 않았어. 리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우린 창의성을 가르쳤잖아. 맞아. 근데 기초 없이 창의성이 나올 수 있을까? 리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지훈을 보고 깨달았어. 기초가 탄탄해야 응용도 되고 창의성도 나온다는 걸. 그래도 너무 갑자기 바꾸면. 알아. 근데 시작은 해야지. 다음 주 월요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이슨이 수업 전에 저한테 왔습니다. 쌤, 저 주말에 집에서 연습했어요. 뭘? 암산이요. 곱셈하고 나눗셈. 정말? 네. 보여드릴까요? 저는 칠판에 문제를 적었어요. 48, 25? 제이슨이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4800 나누기 4200. 맞았어. 저는 감동했어요. 제이슨이 부끄럽게 웃었죠. 지훈이 방법 쓰니까 재밌어요. 그래? 좋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달라진 눈빛들. 지훈을 보는 시선도 변했죠.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 경쟁자가 아니라 선생님. 에밀리가 지훈 옆자리로 옮겼어요. 지훈, 나 옆에 앉아도 돼? 응. 좋아. 문제 풀 때 모르는 거 물어봐도 돼? 당연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수업 중,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을 복습할 건데, 지훈아, 한국에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제 학원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칠판에 그림을 그렸죠. 피자 그림. 이 나누기 13은 피자 2판을 13씩 나눠 먹으면 몇 명이냐는 거예요. 6명이죠. 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2 나누기 13은 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17년간 저는 단순히 뒤집어서 곱하세요 라고만 가르쳤어요.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았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지훈을 불렀어요. 지훈아, 고마워. 네. 뭐가요? 내가 나를 바꿔줬어. 지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을요? 응. 나는 17년간 같은 방식으로 가르쳤어. 근데 너를 보고 깨달았지. 내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저는 그냥, 아니야. 넌 대단해.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알아. 지훈이 수줍게 웃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말 많이 걸어요. 그래? 네. 좋아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 학교 오는 게 재밌어요. 저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어질 거야. 약속해. 그날 저녁, 집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했습니다. 한국 수학 교육 방법론, 암산 훈련법, 기초 수학 강화 프로그램. 클릭하고, 읽고, 메모했죠. 밤새도록.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제 안에서, 아이들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교실 안에서.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학교 앞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보였어요. 제이슨과 에밀리, 마커스, 지훈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죠. 야, 지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어디 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드디어 시작이야. 진짜 변화의 시작. 2주 후, 저는 완전히 다른 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수업 계획서를 새로 짰죠. 사고 과정 중심 수학 수업. 제목부터 바꿨습니다. 월요일 3교시. 저는 칠판에 문제를 적었어요. 어떤 수의 23는 18입니다. 이 수를 구하시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아이들이 집중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분위기였죠. 계산기를 꺼내는 아이가 없었어요.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풀어봐. 5분 줄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는 침묵이었죠. 연필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5분 후, 자, 누가 먼저 발표할래?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저요. 좋아. 에밀리. 에밀리가 칠판에 적었습니다. 제 23, 18, 제 18, 23, 제 18, 32, 27. 완벽해. 저는 박수를 쳤어요. 에밀리는 방정식으로 풀었네. 다른 방법은? 제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23과 18이면 13는 9고 33는 27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와. 저는 감탄했죠. 제이슨은 비율로 생각했구나. 훌륭해. 마커스도 손을 들었어요. 저는 18을 2로 나누고 3을 곱했어요. 9 곱하기 3은 27점. 그것도 맞아. 저는 웃었습니다. 봐. 여러분. 같은 답이지만 방법은 다 달라. 이게 진짜 수학이야. 그때 지훈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방법 하나 더 있어요. 그래? 말해봐. 지훈이 칠판에 적었습니다. 23, 18. 1, 18, 23, 18, 32, 27. 23과 18이면 전체인 1은 18을 23로 나눈 값이에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그렇네. 저는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지금 4가지 방법이 나왔어. 어떤 게 제일 좋아? 아이들이 생각했죠. 에밀리가 말했어요. 다 좋은데 제이슨 방법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나는 에밀리 방법이 좋아. 정확하니까. 저는 지훈이 방법이요. 간단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답은 없어. 여러분이 편한 방법이 최고야.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풀었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야.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제를 냈어요. 한 상자에 사과 12개가 들어있습니다. 5상자 반에는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자, 이번엔 짝꿍끼리 상의해봐. 어떻게 풀지?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전처럼 시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토론하는 소리였죠. 12 곱하기 5는 60이고 반 상자는 6개니까 66개. 저는 교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의 노트를 봤어요. 12, 5.5, 66. 12, 52, 0.5, 66, 66. 12, 11, 2, 66. 다양한 풀이가 나왔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어. 그날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마크가 물었어요. 톰슨, 요즘 수업 다르던데. 뭐 바꿨어? 응. 차고 과정 중심으로. 무슨 뜻이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공유하는 거야. 왜 그렇게 풀었는지.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 걸려. 근데 효과가 확실해. 리사가 끼어들었어요. 톰슨, 솔직히 물어볼게. 한국 애 때문에 바꾼 거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맞아. 지훈이한테 배웠어. 뭘? 진짜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라는 걸. 그리고 기초가 탄탄해야 응용도 된다는 걸. 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애들 따라올 수 있겠어? 따라오고 있어. 지금. 수요일 수업. 저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지훈의 수학 노트. 오늘은 지훈이가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배워볼 거야.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응. 내 노트 좀 보여줄래? 친구들한테. 지훈이 노트를 꺼냈어요. 저는 프로젝터로 띄웠습니다. 아이들이 화면을 봤죠. 빼곡한 필기, 그림, 식, 화살표들. 우와, 엄청 많이 적었네. 저는 설명했어요. 지훈이 노트를 보면 단순히 식만 쓰는 게 아니야. 그림도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도 적었어. 한 페이지를 확대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거기엔 직각삼각형 그림이 있었고 각 변에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 바비. 그 아래 설명이 적혀 있었죠. 빗변의 정사각형 넓이, 두 직각변의 정사각형 넓이의 합. 봐.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하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보이거든. 에밀리가 물었어요. 지훈, 너 노트 정리 얼마나 걸려? 응, 한 단원에 보통 2시간 정도? 2시간?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한번 정리해두면 시험 때 다시 안 봐도 돼요. 머릿속에 남거든요. 제이슨이 손을 들었죠. 쌤, 우리도 저렇게 노트 정리하면 돼요? 당연하지.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부터 숙제야. 배운 내용을 지훈이처럼 정리해봐.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쓰고. 금요일, 아이들이 노트를 가져왔어요. 저는 하나하나 봤습니다. 에밀리의 노트, 분수의 나눗셈, 피자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색깔 펜으로 강조했더군요. 나누기는 곱하기의 역수. 2, 12, 2. 제이슨의 노트, 비율 문제 풀이법.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점 전체를 1로 본다. 2점 주어진 조건을 분수로 만든다. 3점 역으로 계산한다. 마커스는 그림을 잔뜩 그렸더군요. 도형 문제마다 컬러풀한 삼각형들. 저는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어. 이게 진짜 공부야. 그날 오후, 교장실. 교장이 저를 불렀어요. 톰슨 선생님, 앉으세요. 네. 요즘 수업 평판이 좋던데요. 네. 학부모들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수학 얘기를 한대요. 처음으로.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제이슨 엄마가 그러던데. 아들이 저녁에 분수 문제 내더래요. 자기가 풀어보라고. 교장이 웃었어요. 뭘 하신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한테 배웠어요. 진짜 수학을. 한국 학생? 네. 박지훈이요.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 때문에 선생님이 바뀌셨군요. 네. 창피하지만 17년 만에 처음 배웠어요. 제대로 가르치는 법을. 교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톰슨 선생님, 혹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제가요? 네. 다음 주 교사 연수 때 발표해 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인데요. 괜찮아요. 그게 더 솔직하고 좋아요. 교장이 미소 지었죠. 변화는 인정해서 시작하니까요. 그날 저녁, 집. 저는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학생에게 배운 것 사고, 과정 중심 수학 교육. 슬라이드를 채웠죠. 1점 계산기보다 암산, 2점 답보다 과정, 3점 암기보다 이해, 4점 경쟁보다 성장. 타이핑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17년간 저는 반대로 가르쳐왔습니다. 계산기 먼저. 답만 맞으면 됨. 공식 외워. 1등 하지 마. 나는 정말 교사였을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데 교실 앞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뭐 하나 봤더니 칠판에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적은 거였죠.
오늘의 도전 문제 123점. 100. 지훈, 이거 어떻게 풀어? 응, 힌트 줄게. 2하고 100을 더하면 101. 2하고 99를 더하면 101. 그럼 이런 쌍이 몇 개 있을까? 50개. 그럼 101 곱하기 50 5050.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문 앞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거야. 이게 진짜 교실이야. 침묵 아닌 집중. 외움 아닌 이해. 혼자가 아닌 함께.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아침. 쌤. 저희 5050 맞췄어요. 봤어. 대단한데? 저는 칠판 위에 적었어요. 정답보다 중요한 건 생각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이 읽었습니다. 조용히, 진지하게. 그날 교실엔 처음으로 진짜 배움이 흘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훈이 제게 왔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응. 왜?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오히려 배워주셔서. 저는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고마운 건 나야. 네. 넌 내 커리어를 바꿔놨어. 아니, 내 인생을. 지훈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요. 그게 대단한 거야. 저도 울컥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진짜 선생님이 뭔지 가르쳐줬어. 고마워. 지훈아.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교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칠판엔 아이들의 필기가 가득했어요. 그림, 식, 화살표, 설명.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3주 후 학교에 포스터가 붙었어요. 제47회 오클랜드 지역 중학생 수학 경시대회 참가 신청 4월 15일까지. 저는 그 포스터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까? 그날 수업,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수학 경시대회 나가보고 싶은 사람?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왜? 자신 없어? 제이슨이 말했어요. 쌤, 경시대회는 천재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너희도 할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주 전 너희를 봐. 계산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풀었잖아. 근데 지금은?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저 이제 분수 계산 암산으로 해요. 맞아. 마커스는? 저는 비율 문제 자신 있어요. 제이슨은? 암산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봐. 너희는 이미 성장했어. 그럼 도전해볼 만하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가도 돼요? 당연하지. 그럼 같이 준비해요. 친구들이랑. 지훈이 아이들을 봤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한국에서 배운 거 다 알려줄게. 에밀리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할래요. 나도요. 순식간에 12명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부터 방과 후 특별 수업이 시작됐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지훈이 선생님이 됐죠. 오늘은 경우의 수를 배울 거예요. 칠판에 적었습니다. 동전 3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하나씩 세면 돼요. 앞앞앞, 앞앞뒤, 앞뒤앞. 아이들이 따라 적었어요. 총 8가지죠. 2 곱하기 2 곱하기 2.5.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지훈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예시를 들고 그림을 그리고 확인시켰죠. 한국에선 중학생들이 다 이렇게 배우는구나. 2주가 지났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모의 테스트를 봤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 98점, 에밀리 76점, 제이슨 72점, 마커스 69점. 저는 놀랐어요. 2주 만에 이렇게?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쌤, 저 처음으로 70점 넘었어요. 나도. 아이들이 환호했죠. 저는 박수를 쳤어요. 자랑스러워. 정말. 경시대회 전날 밤. 저는 참가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긴장하지 마.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 너희는 이미 충분히 잘했어. 사랑해, 톰슨 쌤. 답장이 왔어요. 에밀리 쌤 감사해요. 최선 다할게요. 제이슨 열심히 할게요 쌤. 지훈 선생님. 제가 친구들 도와줄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컸구나. 경시대회 당일. 4월 20일 토요일. 오클랜드 시립도서관 대강당. 500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저는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왔죠. 긴장돼요, 쌤.
괜찮아. 심호흡해. 입장했습니다. 시험지가 나눠졌어요. 제47회 오클랜드 지역 중학생 수학 경시대회. 시험 시간 120분. 총 30문제. 종이 울렸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죠. 어땠어? 어려웠어요. 에밀리가 울상이었어요. 15번까지는 풀었는데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나는 12번까지. 저는 안아줬어요. 괜찮아. 잘했어. 정말. 지우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우나, 넌 어땠어? 다 풀었어요. 전부? 네. 근데 몇 개는 확신이 없어요. 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대단해. 2주 후,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떴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죠. 제47회 오클랜드 지역 중학생 수학 경시대회 결과. 크로를 내렸습니다. 1등 박지훈 링컨 중학교 만점. 심장이 멎었어요. 만점? 다시 봤습니다. 1등 박지훈 링컨 중학교 마이너스 3030. 계속 스크롤을 내렸죠. 42등 에밀리 존슨 링컨 중학교 마이너스 1730. 67등 제이슨 화이트 링컨 중학교 마이너스 1530. 89등 마커스 브라운 링컨 중학교 마이너스 1330.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현관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축하합니다. 박지훈 학생. 오클랜드 지역 수학 경시대회 1등. 링컨 중학교의 자랑.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훈이 1등이래. 만점이래. 대박. 전교 조회 시간. 교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우리 학교 박지훈 학생이 오클랜드 지역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뿐만 아니라 에밀리 존슨, 제이슨 화이트, 마커스 브라운 학생도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저는 무대 옆에서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지훈이 단상에 올랐어요. 교장이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한마디 해줄래?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무서웠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친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톰슨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제 방식을, 제 공부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배워줬어요. 저한테 고마워요, 여러분. 박수가 쏟아졌죠. 지훈이 저를 봤어요. 특히 톰슨 선생님. 선생님이 변해주셔서 저도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지훈을 안았죠. 지훈아 고마워. 선생님. 넌 내 커리어를 바꿔놓은 학생이야. 아니, 내 인생을. 학생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에밀리가 울고 있었고 제이슨도 눈물을 닦았죠. 마커스가 소리쳤어요. 지훈, 최고. 링컨 중학교 최고. 환호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동료 교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톰슨, 축하해. 내 반 학생들 대단하던데? 리사가 다가왔어요. 톰슨 미안해. 왜? 전에 너한테 이상적이라고 했잖아. 내가 틀렸어. 리사가 미소 지었죠. 넌 옳았어. 변화는 가능했어. 저는 리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그날 오후, 교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죠.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지훈, 에밀리, 제이슨, 마커스.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적었어요. 오늘 나는 교사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을 맞았다. 한 학생이 나를 깨웠고 나는 변했고 아이들은 성장했다. 이것이 진짜 교육이다. 이것이 진짜 배움이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저는 웃었어요. 지훈아, 너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 선생님, 17년간 잠들어 있던 교사가 깨어났어. 고마워. 정말. 지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선생님이 받아주셔서. 받아준 게 아니야. 배운 거지. 저는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약속해줄래? 뭐려? 계속 이렇게 있어줘. 친구들한테,
그리고 나한테. 네, 약속할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교실이 붉게 물들었죠. 칠판엔 오늘 아침 지훈이 쓴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수학은 답이 아니라 과정이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그렇구나. 결과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함께한다. 그날 밤, 집.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했어요. 대한민국 교육, 한국의 수학,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통계를 봤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Thank you, Korea. 당신들이 키운 아이가 미국 교사 한 명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12명의 아이들을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군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희망처럼. 6개월 후, 가을이었어요. 저는 강당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교육청 교사 연수. 200명의 교사들이 저를 보고 있었죠.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링컨 중학교 사라 톰슨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17년간 수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아니, 가르쳤다고 착각했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죠. 올해 초 한 한국인 전학생이 제 교실에 왔어요. 박지훈. 스크린에 지훈의 사진이 떴습니다. 경시대회 트로피를 든 모습. 처음엔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계산기를 안 쓰는지, 왜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틀린 건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침묵이 흘렀죠. 우리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지훈의 노트 사진들, 빼곡한 필기, 그림들, 증명 과정들. 이게 한국 중학생의 평범한 노트입니다. 지훈은 반에서 15등이었다고 했어요.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계산기 없이 간단한 분수도 못 풀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 부문 한국 2위, 미국 37위.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변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덜 쓰고, 암산을 가르치고, 과정을 중시했죠. 다음 슬라이드. 우리 반 아이들의 성적 그래프. 3월과 9월의 비교. 평균 점수가 52점에서 78점으로 올랐어요.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6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한 아이 덕분에.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아니, 한 나라의 교육 철학 덕분에.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 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톰슨 선생님. 그런데 한국 교육은 너무 빡세지 않나요? 아이들 행복은요? 좋은 질문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훈이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힘들었냐고. 화면에 지훈과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뿌듯했어요. 문제를 풀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경쟁이지만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느낌? 영상이 멈췄어요. 우리는 행복과 성장을 반대 개념으로 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청중을 봤습니다. 진짜 성장이 진짜 행복을 만들어요. 다른 교사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간단해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손가락을 펴며 말했죠. 첫째, 계산기보다 암산. 기초계산 능력이 사고력의 바탕입니다. 둘째, 답보다 과정.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셋째, 암기보다 이해. 공식을 외우게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설명하게 하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교사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겸손해지세요. 배울 준비를 하세요. 학생한테도, 다른 나라한테도. 연수가 끝났어요. 많은 교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시도해 볼게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명 한 명 안아줬어요. 우리 함께 바꿔봐요. 미국 수학 교육을. 그날 저녁, 학교. 저는 교실로 돌아왔어요. 지훈이 혼자 남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직도 있어? 아, 선생님. 발표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내 덕분에. 저는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너 내년에 고등학교 가지? 네. 벌써 시간이 빨라요. 지훈이 웃었어요. 여기 와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저는 지훈의 노트를 봤어요. 여전히 빼곡했죠. 지훈아, 너한테 배운 거 알아? 뭐요?
교사는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17년간 나는 다 안다고 착각했어. 내 방식이 맞다고 믿었고. 선생님. 근데 넌 내게 보여줬어.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살았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수학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었어. 하나의 사고 철학이었어. 지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숫자로 생각하고, 논리로 증명하고, 과정으로 배우는 것. 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걸 너한테 배웠어. 고마워. 지훈아. 저야말로요, 선생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물었죠. 선생님, 한국 가보고 싶으세요? 응? 제 고향이요. 서울. 저는 웃었어요. 가보고 싶지. 언젠간. 가시면 제 학교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도 소개시켜드리고. 그래 줄래? 네. 그분들도 선생님 만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미국 교육을 바꾸는 선생님이시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한 학생한테 배운 교사일 뿐이야. 그날 밤, 집. 저는 일기를 썼어요. 2024년 10월 15일. 나는 수십 년 교직 생활 동안 배운 적이 없던 교훈을 얻었다. 한국의 수학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 철학이었다. 기초를 다지고, 과정을 중시하고, 이해를 추구하는 것. 한 명의 학생이 한 명의 교사를 바꿨고, 그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을 바꿨고, 그 변화가 이제 수백 명의 교사에게 퍼져나가고 있다. 펜을 놓았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Thank you, Korea. 당신들의 교육 철학이 한 아이를 통해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미국의 한 교실을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의 힘이군요.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보였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 인생의 별이었어. 그리고 한국, 당신은 교육의 등대였습니다. 1년 후, 저는 책을 출간했어요. 한 학생이 가르쳐준 것 한국 교육에서 배운 미국 교사의 고백. 베스트셀러가 됐죠. 전국의 교사들이 읽었어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훈은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가끔 학교에 놀러 왔죠. 선생님, 책 대박이던데요.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 내셨으니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지금 저는 60세가 됐어요. 퇴임을 앞두고 있죠. 마지막 수업날,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누구예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박지훈. 왜요? 그 학생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거든. 학생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진짜 배움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에게서 온다.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학생한테도 배워라. 그것이 진짜 교사다. 분필을 놓았습니다. 교실을 돌아봤죠. 35년 교직 생활. 가장 빛났던 순간은 한 한국 학생을 만난 그 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지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훈에게, 넌 내 커리어를 바꿔놓은 학생이야. 아니, 내 인생을 바꿔놓은 은인이지. 나는 내게 수학을 가르쳤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실은 내가 너한테 배웠어. 겸손을, 열정을, 그리고 진짜 교육이 뭔지를. 고마워, 지훈아. 그리고 고마워, 대한민국. 당신들의 교육 철학이 이 늙은 교사를 살렸습니다. 영원히 감사하며 사라 톰슨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우표를 붙였죠. 주소를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밝고 희망차게.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Thank you, Korea. 한 명의 아이가 한 명의 교사를, 그리고 수백 명의 학생들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세계에 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